오늘은 이제 엑셀 2010 첫날입니다. 교재 앞부분서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뒷부분에 있어서 후반기를 먼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엑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볼 겁니다.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이 책이 쓰였던 이 시점에는 윈도우 10이 안 나왔던 시절입니다. 윈도우 7만 있었죠.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해서 찾는 거고요. 윈도우 10은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펼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 찾아서 그 다음에 엑셀 2010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을 처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은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실행되지 않고 요 중간에 화면이 하나 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나오죠. 최초 설치하고 나선 떠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을 하던 엑셀을 먼저 실행하던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중에 첫 번째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럴 때 개선 환경에 참여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설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 두 번 다시 묻지는 않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랑 전혀 다르죠? 한번 볼게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나오고요. 엑셀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초기 화면 홈이라고 하는 화면 홈 복사하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글꼴, 맑은 고디, 크기 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시작하고 제목은 44, 여기는 부제목은 32, 뭐 가가가, 진하게, 굵게, 뭐 기울이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칠하고 여기 색깔 칠하는 거는 여기 그리기도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고 이거로 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이 도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차트가 있어요. 삽입에 가면 차트 나옵니다. 차트. 네, 차트를 누르면 이 차트 종류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차트에는 보시다시피 차트가 똑같아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랑 차트가 동일해요. 우리 파워포인트 공부할 때 엑셀 불러와서 차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초기 화면은 동일해요. 대부분.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의 특성에 따라서 슬라이드 쇼,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마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엑셀은 주로 숫자 계산, 어떤 걸 계산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식 계산하는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역할이 다르지. 쿠쿠하면 압력밥솥 밥하는 도구고 믹서기 하면 뭐를 갈아버리는 도구고 그렇잖아요. 물병 하면 물을 담는 도구고 역할이 다르는 거야. 겉으로 봐서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파워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글자를 써서 꾸미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그건 동일합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엑셀은 엑설런트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한 거래요. 잠깐만. 엑설런트라고 검색하면요. 아이스크림부터 나오던데? 엑설런트라는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아이스크림,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 할인도 잘 하지 않는다. 여기도 엑설런트 쿠팡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광고도 나왔어요. 그러면 엑설런트라는 원래 뜻은 뭘까요? 엑설런트는 뭔가 훌륭하다, 멋지다, 뭐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이 엑설런트라는 아이스크림은 뭔가 남들하고 다르고 맛있고 좋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입에 넣으면 녹는 건 똑같던데? 차갑고 한 거. 맛이 더 좋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엑설런트라는 거에서 엑셀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엑셀을 제가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어야죠,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쩔 때 엑셀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엑설런트하다. 위대하다. 얘는 진짜 멋지다. 이런 게 진짜 무릎을 탁 치고 좋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접할 때까지는 많은 걸 배워야, 이게 멋있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모르지, 이제. 예. 문서 작성이 뭐예요? 글 쓰고, 뭐 이런 거지. 가운데만 글자 크게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다? 데이터 관리를 한대,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가 뭐야? 전화번호, 뭐 이름, 연락처,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해놓고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순서, 뭐 석차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래프로 출력하고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는 계산을 못 하잖아요. 내가 표에다 뭐를 쓰긴 썼는데 계산을 못 하니까 내가 계산하는 거지만 엑셀은 얘한테 시키면 얘가 계산하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다 계산해.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사무용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사무용 이제 그 오피스라고 하죠. 오피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사무용 오피스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이제 MS 오피스가 있고요. MS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오피스가 있어요. 한컴. M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가고요. 이제 MS 오피스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에서는 한글, 한셀, 한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셀하고 엑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한셀이 뺏긴 것 같기도 하지. 그렇지. 엑셀이 먼저 나왔잖아. 한셀보다. 그 MS 워드가 우리나라에서 안 팔려요. 한글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의 미국의 이제 MS 회장이, 그러니까 옛날 빌 게이츠였죠? 빌 게이츠가 한국 지사장을 미국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MS 워드 뭐 이걸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잘렸어요. 본국으로 소환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을 세웠어. 그래도 안 팔리죠? 한글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엑셀 가격을 올렸어요. 엑셀 가격이 다른 나라는 49만 5천 원인데 우리나라만 59만 5천 원이에요. 10만 원 더 비싸. 그래서 안 되겠다. 한컴이 한셀을 개발한 거야. 이거를 다 사용하면 얼마냐? 개인용은 5만 원. 가정용 5만 원. 이거를 개인이 살려고 그러면 MS 거를 살려면 12만 원. 근데 혹여 우리가 돈 주고 안 샀잖아.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지. 저는 돈 주고 사서 쓰다 보니까 개발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본의 아니게 뭐 샀어요. 비싼 것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사서 쓰는데 웬만하면 사서 써요. 저는 사서 쓰려고 애를 써요. 너무 비싸면 못 쓰지만. 근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기초기 양대산맥이야. 양대산맥. 근데 한컴 오피스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잖아. 교포들하고 외국에 나가 계신 교포들하고 우리나라 자국민들만 쓰지 외국 사람들은 한컴 오피스를 모르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는 아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외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워드를 써요. MS 워드를 쓰는데 우리 자국민들 상에서는 한글을 쓰는 거죠. 한글 2015. 오죽하면 공공기관 문서 작성 규정이에요. 법률로 정해진 겁니다.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야 돼. 여기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래 한글로 작성 안 하고 MS 워드 작성으로 하면, MS 워드로 작성해서 보내면 안 받아요. 공문서는 무조건 한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규정이에요. 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무관리 규정입니다. 예. 그 정도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래 한글은? 이찬지 씨가 만들었죠? 이찬지 씨가. 유명하잖아요. 똘똘하죠? 야물딱지고. 김희애 씨 남편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엑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한글은 둘이 만들었어요. 이찬지 씨하고 같이 친구하고 둘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래 한글을 개발자가 이제 이찬지 씨로 등록을 하고 같이 이제 한 거지. 엑셀은요, 개발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모여서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엑셀을 개발했어요. 엑셀이 지구상에 먼저 나온 거는 아니에요. 엑셀보다 먼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비지칼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비지칼크. 이거는 뭐 8비트 시절이에요, 옛날. 이거는 뭐 고물딱지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에서 처음에 등장한 게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엑셀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거부터 사용했어요. 요거. 1, 2, 3는 뭐냐면요, 재미있어요. 1, 2, 3예요. 이 1, 2가 아니라 요 2입니다. 한 가지로 세 가지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터스란 프로그램 하나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그래프 출력. 그렇게 세 가지를 했었어요. 엑셀은 1 to 10? 1 to 3가 아니라 1 to 10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한 10가지를 할 것 같아. 로터스보다는 더 기능이 좋아요. 많이. 그런 바람에 로터스가 망했죠. 엑셀이 등장하고 나서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나니까 저도 로터스를 안 쓰고 엑셀로 갈아탄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예. 그러니까 벌써 엑셀 사용한 지가 꽤 됐어요. 벌써 횟수로 몇 년이야? 한 30년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30년 하면 엑셀을 통달했어야 되잖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 양이. 이거 통달 못해. 그럼 엑셀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라고 제가 판단해보면 한 30% 아는 것 같아요. 30%. 아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한 90% 아는 것 같고, 전문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한 3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은 그 엑셀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서 한 10%만 내놓은 거예요. 설명을. 이 책은 한 10%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더 세밀한 걸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막 쥐도 나고 이렇게 흰머리가 막 숭숭 생기기도 할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그럼 이 책에 있는 거를 또 절반만 알면 안 되잖아. 다 알아야지. 예. 자, 이제 그런 얘기 넘어가고요. 화면 한번 보죠. A, B, C, D가 있고 1, 2, 3, 4가 있네. 그렇죠?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뭐가 이렇게 시커먼 박스가 생겨요. 얘를 셀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셀이라고 부르고요. 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아니면 하나를 클릭하면 시커먼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쟤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뭐 마우스 포인터 이런 얘기 하잖아. 요거. 이 굵은 십자가처럼 돌아다니는 애가 마우스 포인터 아닙니까? 이렇게 화살표, 11시 방향을 가리키는 저 화살표 같은 걸 우리는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시커먼 게 돌아다니는 거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이걸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A와 1이 만나는 그 A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얘를 뭐라고 하냐면 A1 셀이라 그래요. A 두 번째 셀, A 세 번째 셀, A 네 번째 셀, B 첫 번째 셀, B 두 번째 셀, 이렇게 셀이라고 불러요. 그 셀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주소라 그래요. 여기는 2의 세 번째 셀, 2의 세 번째 셀, 이 주소예요, 주소. 얘가 주소야, 주소. 너 어디 사니? 나 C의 세 번째 살아. 너는 G의 첫 번째 살아. 너는 F 여섯 번째 살아. 하고 여기도 떠요, 이렇게. 요 위에도. 어디를 클릭하면 주소가 이렇게 팻말이 나타나.
아, 너 뒤에 네 번째구나 라고 이렇게 떠. 여기다가 이게 표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이름, 여기는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여기는 홍길동 뭐 이렇게 95점, 뭐 65점 이런 식으로 글자 한번 써보세요. 뭐 B에다 쓰던 옆에다 쓰던 간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고, 키보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좌우 상하 움직여도 가고, 엔터 쳐도 내려가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고.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처럼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 윗줄에.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해보셨나요? 기억이 나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 잘 안 쓰지. 근데 저장할 때 이거 누르면 저장 편하지.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지 말고 그냥 이거 눌러도 저장 되거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엑셀에서는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는 홈서부터 보기까지 기본 일반적인 메뉴들이 있죠. 메뉴 탭. 리본 메뉴들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 내가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 주소가 보이는 이름 상자. 그리고 fx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fx. 그 옆에 보면 빈 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를 수식 입력 줄이라고 불러요. 뭐 책에 다 있어요. 예,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제가 계속 떠들어 댈 테니까는 아, 그런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 줄쳐가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럼 엑셀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느냐? 파워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못 쓰니까 제목란, 부제목란 또는 뭐 글 쓰는 란 하고 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글상자를 만들어서 클릭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엑셀은 여기 A의 첫 번째부터 오른쪽 아래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종횡무진하면서 글을 쓰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안녕, 반갑다, 뭐 반갑다 친구야,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 글자가 옆으로 벗어나요. 글자를 쓰는 공간은 요만큼인데 벗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써볼 거예요. 1, 2, 3 숫자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근데 숫자를 막 길게 써볼까요? 이렇게? 길게 써서 벗어났죠? 엔터 치면 이상하게 나타났네. 이상하게. 제가 여기다 1, 2, 3, 4, 5, 6, 7, 8, 9, 0 썼는데 이렇게 잠깐만 20자리를 썼어. 20자리. 20자리가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써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숫자를 쓰면 돼. 10자리 뭐 이렇게. 이건 뭘까요? 여러분 4 빼기 5가 뭘까? 4 빼기 5. 4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된다? 네, 4월 5일이에요. 4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거는 는 하고 는이라고 쓰고 4 빼기 5라고 쓰면 4에서 5를 빼라는 명령이에요. 엑셀에서는 어떤 계산식을 하거나 명령을 줄 때는 는이라고 쓰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죠. 4/23 4 나누기 23 이렇게 쓴 거, 이게 나누기 기호잖아요. 슬래시가. 이래도 4월 23일로 날짜로 인식을 해요. 2019 빼기 4 빼기 23 2019년 4월 23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이 19시 23분이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콜론을 쓰죠, 콜론. 엔터 왼쪽에 보면 호따옴표, 쌍따옴표 옆에 콜론, 세미콜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쉬프트하고 세미콜론은 콜론이 찍히는데 쌍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 분, 초 중에서 초는 생략할 수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 중에서. 그래서 시, 분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글자는 왼쪽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나 날짜나 시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구분해서 들어가요. 물론 블럭 잡아서 그럼 가운데로 가지. 파워포인트 그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 가잖아요. 그런데 엑셀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죠. 근데 가운데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파워포인트는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계속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가운데를 다시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안 가운데가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던 애는 왼쪽으로 알아서 찾아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얘네들은 계산할 수 있는 애, 얘네들은 계산 못하는 애, 왼쪽에 있는 애는 계산 못해. 확연히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막 가요. 이렇게. 너무 빨리 갔나? 가다가 홈키 있죠. 홈키. 엔터 위에 오른쪽에 보면 홈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방향키 위에 보면 홈 엔드 있잖아요. 홈 엔드. 그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요. 앞으로. A번째로 와요. 오른쪽으로 막 가다가 홈키 누르면 슉 갖고 앞으로 온다고. 홈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한도 끝 없이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Z가 26번째잖아요. A, B, C, D, Z가. 얘는 27번째가 되고 28번째, 29번째. 그럼 쭉 가다가 AZ가 있단 말이에요. AZ 어디 갔어? AZ. 그러면 26번째니까 쉬운 두 번째인가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 지구의 끝이 어딜까? 이거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쪽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죠? 오른쪽은 안 되잖아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오른쪽 컨트롤은 안 먹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CTR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가요. 맨 오른쪽. 얘가 엑셀 끝동네야. 지구의 끝동네. XFD라고 돼 있죠? XFD. 여기 XFD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저기 XFD가 몇 번째 줄 내가 알아야지, 그치? 예. 책에 뭐라고 써 있을 텐데? 16,384번째예요. 16,384번째. 16384. 그러니까 A, B, C, D 해가지고 16,384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항목만. 옆으로는 사람 이름은 안 쓰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가지고 항목을 쓰거든. 옆으로 가면서는. 그러니까 16,300개 이상의 항목을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항목.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맨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1048576이네. 148,576.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혹시 친구분들 이름이 한 100만 명 되세요? 여러분 친구? 100만 명 넘으면 엑셀로 관리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 저는 한 50만 명 되니까 엑셀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은평구가 몇 명이야? 50만 명. 은평구 50만 명, 강서구 50만, 대략 한 50만 명 돼요. 자치구가. 서울에 있는 자치구가. 그래서 합쳐서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50만 명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뭐,
그 사람 고향, 출생지, 뭐 항목을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 수, 그 집에 뭐 창문 개수, 뭐 이런 거. 문짝이 몇 개가 있는지,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에어컨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거를 시시콜콜한 거 나열한다 그래도 16,000가지 쓰지는 않잖아. 엑셀이 그만큼 공간이 커요. 컨트롤 홈 눌러보세요. 홈 누르면 그냥 맨 앞으로만 오는데 저 맨 앞이 아니라 그냥 제일 앞으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A 첫 번째로 가. 맨 앞으로. 홈 하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온다. 앞으로. 그 줄 맨 앞으로 온다. 근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첫 번째로 온다. 첫 번째 맨 앞으로 온다. 이런 거. 파워포인트는 그냥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죠. 여기도 드래그 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몇 가지 나열하면 돼요. 거래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목록. 1년치 판매하면 판매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치 팔았는데 50가지 밖에 없어? 아니잖아.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나오겠죠. 1년 동안 물건을 팔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개씩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이면 몇 개나 팔릴 것 같아요? 100만 개 더 팔릴 것 같은데? 아니나? 1년이 365일이죠? 하루에 1000가지를 팔면 어떻게 돼? 1000가지씩 365. 36만 5천 개밖에 안 되네. 하루에 3000개를 팔면 어떻게 돼? 3000가지를. 그러면 109만 5천이네? 109만 개는 뭐 안 들어가네. 104만 개까지는 들어가는데 109만 개는 안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편의점을 하실 때 3,000개씩 팔면 안 돼. 너무 많이 팔면 안 돼. 한 2,500개 팔면 될 것 같아. 2,500개. 2,500가지를 판다? 하루에? 그럼 91만 개 정도를 나열할 수 있는 거 1년이면. 100만 개 넘어가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면 되지 뭐. 엑셀은 참 편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우리 책에 3페이지 보시면 이름 상자가 뭐니, 수식 입력줄이 뭐니, 중간에 워크시트가 뭐니, 시트 탭이 뭐니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게 왼쪽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워크시트라 그래요. 이거 글 쓰는 공간을. 워크시트 작업지. 워크 일하는 종이잖아. 일하는 종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견출지 붙이죠. 양이 많으면 견출지.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여기는 뭐다 이렇게 붙여놓죠. 그거를 시트 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거 보이세요? 그 시트 3 옆에 약간 뻘겋으로만 아이콘 보이세요? 그거 눌러보세요. 시트 4, 시트 5 막 생겨. 몇 개까지? 255개까지. 255개면 많죠. 그럼 만약에 내가 세븐일레븐이나 CU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장이라 그러면 프랜차이즈 개수가 255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 갖고 계산이 안 되지. 엑셀을 하나 더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사람은 알아서 할 테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름 상자라는 데가 내가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면 얘가 어디를 클릭했구나 하고 보이는 데가 이름 상자예요. 저기 이름 상자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Z에 50만 번째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Z에 50만 번째. 그러면 Z가 이렇게 가면 Z번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Z번째잖아요. 그럼 이제 막 내려가면 언제 가면 50만 번째 가겠지. 언제 가게? 죽어라고 내려갔더니 2800번째, 2900 갔는데 50만 번째 가려면 100번째 같으면 밑에서 올라오면 편한데 중간에 걸쳤잖아. 50만 번째.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눌러요. 이름 상자. 얘를 클릭해놓고 Z에 50만 번째라고 쓰세요. 엔터를 탁 치면 Z에 50만 번째 가. 이렇게. 이름 상자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써. 주소를.
엑셀이라는 이 동네에서 가고 싶은 데 주소를 적고 엔터를 탁 치면 글로 가. 그러니까 KKK에 100만 번째 가고 싶어. 그럼 100만 번째 쓰면 KKK에 100만 번째로 간다고. 그런 역할도 해요.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 몰라? 지금은 아닌데. 예. 자, 그러면 지금 지저분하니까 화면이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죠? 예. 밑에 시트 2번도 있고 시트 3번도 있죠? 걔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글도 쓰시는 거예요. 자, 야, 요거 보세요. 여기.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 시트 2번, 시트 3번이나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원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던 기능이야. 아니, 그전에는 저기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얘를 명령을 걸었어요. 서식. 서식이 꾸미기거든. 서식에 가서 봤더니 시트 이름을 바꾸고 싶대. 여기 시트 2라고 적혀있는 이름을 바꾸고 싶대. 뭐라고? 중간고사. 이렇게. 견출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더블 클릭하니까 되더라 이거지.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중간고사라고 쓰고 그 옆에 있는 시트는 또 더블 클릭해서 기말고사라고 쓰면 얘는 중간고사가 들어있고 얘는 기말고사가 들어있겠지. 견출지 찾아보고 우리 금방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컴퓨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우스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바로가기 메뉴 세 가지 동작. 뭐 드래그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클릭, 더블 클릭했더니 글자를 고칠 수가 있네. 클릭했더니 선택을 하는 건데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고치면 되지. 이렇게 뒤에다 고치든 앞에다 고치든 간에 이렇게 그러면 바뀌는 거지.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엑셀은 입력을 자주 해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입력이 글자, 숫자 이거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는요, 숫자는 숫자가 따로 있고 또 날짜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입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주 입력을 해보셔야 요령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제목하고 본문은 한 줄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쓰는 거죠. 옆으로. 탭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글자 쓰고 옆으로 하나씩 클릭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를 눌러가면서 하나씩 옆으로 가다가 이제 다 썼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오는데 그럼 여기도 옆으로 쓰면서 엔터 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글자를 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쓰세요. 여기까지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또 쭉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시고 넘어가면 편한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막 쓰다 보면 보세요. 자동으로 엔터 치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글자 쓰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K-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대문자, 소문자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K-001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시고 그럼 여기는 K-002라고 써야 되는데
어느 천연소를 다 쓸 거냐 이거야. 그래서 엑셀의 특징 중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뭐 3학년 2반, 뭐 402호, 403호 이렇게 계속 숫자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셀 포인터 끝에 점이 있어요. 뭐든지 끝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증가되는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하나 입력한 후에 자동 채우기로 쭉 훑으면 숫자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나머지 제품 명서부터 나머지는 일일이 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숫자 증가가 되는 게 없잖아요. 숫자 글자가 증가되는 건 없죠. 근데 요 끝에 거 한번 볼게요. 끝에 거. 판매 담당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유리, 강대성, 그 다음에 강대성이 또 나오죠? 잘 보세요. 강자만 쓰면 알아서 대성이 완성돼요. 그 다음에 최유리도 최점만 쓰니까 최유리가 나오죠. 근데 최유라가 나오면 어떻게 돼? 그땐 써야 돼. 비슷한 것끼리 나오면 앞글자만 치면 뒤가 나와. 서은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 쓰면 자동으로 나오고 최강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글자들은 다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앞글자만 써주면 뒷글자를 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써야지 뭐 싫든 좋든. 자, 숫자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숫자는 오른쪽 키보드, 숫자 키보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 숫자 키보드는 이 5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 3개를 펼치면 여기가 4, 5, 6에 들어갈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5입니다. 5. 손가락을 이렇게 쭉 5에다 맞춰놓고 보면 4, 5, 6 중에 5가 돌출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손가락 3개를 약간 계란 잡은 것처럼 공 잡았다는 식으로 동글게 말아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안쪽으로, 새끼손가락은 또 안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면 엄지손가락은 0, 새끼손가락은 엔터. 이 상태에서 손가락 3개를 안쪽으로 당기면 1, 2, 3. 이 손가락을 살짝 스냅을 주고 밀듯이 손을 피면 7, 8, 9. 그래서 이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라 원고만 보고 그렇죠? 입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입력이 엑셀에서는 생명입니다. 글자판에 있는 숫자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써갖고는 승패가 안 나요. 오른쪽 숫자판을 별도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키보드 연습을. 예. 그럼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제 마무리가 질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글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중에는 반복되는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숫자 중에는 1000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본문이 들어가 있고, 제목과 본문 사이는 반드시 한 줄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에 편해요. 얘를 붙여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붙여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그럼 앞에는 왜 띄웠나? 앞에는 왜 띄웠죠? 그렇죠. 첫 번째 줄을 안 썼죠. 보통 B의 두 번째 셀에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이제 뒤에 알려드릴 테지만 일단 A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A와 B 경계선 보이세요?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A, B, C, D. 또 왼쪽에 1, 2, 3, 4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블럭 잡는 겁니다. A를 누르면 A의 첫 번째부터 A의 1048576 100만 줄 밑에까지가 한꺼번에 블럭이 되는 거고요. A서부터 드래그해서 쭉 지나가면 다섯 칸에 100만 줄 이상의 블럭이 잡힌 겁니다. 1, 2, 3, 4 드래그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줄 16,384칸이라 그랬죠? 그 16,000가지 칸이 한꺼번에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경계선. 클릭해서 경계선에 가도 되고 그냥 경계선에 갖다 대면 A, B, B, C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안쪽으로 끌고 가면 좁혀지거든요. 좁혀보세요. A라는 글자가 보일랑 말랑. 보여도 되고. 이건 너무 많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A를 바짝 줄여도 되지 이렇게. 그럼 앞에서 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포인트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죠? 전달하려고, 보존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장난감 판매 현황을 사장님한테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거든. 사장님 이번에 이렇게 많이 팔았네요 라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돼요. 그럼 뭐다? 전달이죠. 그럼 사장님은 이 문서를 받아서 보고 획 버려요? 아니죠. 두고도 갖고 있어야죠. 보존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처럼 연습하는 거 아니라면.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은 동일합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건 동일해요. 그럼 파워포인트도 그러잖아요. 어디에 저장할래?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래? 두 가지를 묻는다 그랬죠. 파워포인트는 제목 슬라이드에서 제목을 쓰면 그게 자동으로 제목으로 들어가는데 엑셀은 얘가 제목인지 제가 제목인지 몰라요. 너무 많은 항목이 들어갔어서. 그래서 저장 명령을 걸면 당신이 알아서 저장하세요 라고 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죠? 장난감 판매 현황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를 띄어쓰기 해서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달 건지 뭔가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 장난감 판매하는데 언제 판매한 건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부 대리점에서 파는 건지 강남 대리점에서 팔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파일명에 써주면 또 도움이 되겠지. 어디에다가? 그냥 문서에다가.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문서 공간이 저장되는 공간이니까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가 따로 저장하셔도 되겠죠? 여기 내 USB 메모리가 보이니까 걔를 클릭하고 저장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 꼭대기에 장난감 판매 현황 몇 년 몇 월 하고 뜰 거예요. 이름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떴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만할 건지 더 할 건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대로 두기는 뭐하니까는. 자, 여기 또 하나 생겼네. K 9번째가 생겼네. 5번째 줄 보세요.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여기는 K-009가 생겼어요. 그리고 딱지래, 딱지. 와, 오래간만에 보네. 딱지. 800원이고요. 35개. 이거는 최유리 씨가 담당을 했나봐요. 판매자가. 이렇게 입력을 또 하겠죠.
계속해서 추가가 되겠죠.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아이콘이 위에 있어요, 사실은. 파일이라는 글자 위에 있죠, 파란색으로. 누르면 저장되죠. 파일에 가서 저장을 처음에 누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해서 어디에 뭐라고 저장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저장만 누르면 되죠. 근데 그 저장 아이콘이 저 왼쪽 끝에 있잖아요. 파일에 가서 저장 부를 요 아이콘은 요 위에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편하지. 그러니까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클릭하고 와야 되지만 얘는 바로 그냥 누르면 태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빠른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닫아볼까요? 엑셀을 닫아볼게요. 엑셀을 닫았어요. 아까 여기 보면 내 컴퓨터가 있는데, 내 컴퓨터. 저는 내 컴퓨터가 내 PC가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예. 아니면 여기에 보면 뭐, 401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저는 401 투타라고 해서 사람이 얼굴 그려져 있는 거 있습니까? 바탕화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그치, 뭐, 상관없어요. 윈도우 로고 키 아세요? 윈도우 로고 키? 키보드에 깃발 그림 4개가 그려져 있는 거.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눌러보세요. 자, 윈도우 로고 키요. 로고 키 플러스 알파벳 E 또는 대문자 E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뭐냐? 탐색기예요, 탐색기. 로고 플러스 E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뜬다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사실은 이렇게 내 컴퓨터 아이콘이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되는데 그냥 저는 보편적으로 그냥 로고 플러스 E 눌러서 탐색기를 호출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PC 또 보면 여기에 뭐 문서 이런 거 보이세요? 문서라고 안 보입니까? 내 PC에? 뭐 3D 개체, 다운로드, 문서에 지금 저장해 놓은 게 보이네요. 하셨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엑셀이 열리겠지 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엑셀을 불러서 파일에 가서 최근에 사용된 문서가 여기 보이네. 여기도 있다. 제가 아까 가계부 열었잖아요. 그 흔적도 보이네. 이런 흔적이 보이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럼 이거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흔적 사라져. 이런 흔적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자료니까 제가 흔적을 지운 거고요. 요거 있잖아. 방금 전에 사용한 거. 가장 최근에. 클릭하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열개 눌러서 막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사용한 문서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누르면 열리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또 고치고 또 내용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시트 5라고 제가 써놓고 거기다 썼나봐요. 중간고사는 아니고 여기 시트 1번은 아까 연습한 거고 시트 5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시트 5라고 써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정랑감 판매원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은평 대리점 이건 은평 대리점 거야. 우리가 대리점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장난감 파는 대리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은평 대리점에서 지금 파는 거야. 2019년 1월 달 건데 은평 대리점 것만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 뭐
강서 대리점 그럼 또 만들어서 넣어야죠. 아니면 그냥 은평 대리점, 종로 대리점 따지지 말고 여기다가 대리점을 써가지고 은평 대리점, 뭐 종로 대리점 하고 여기다 따로따로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해야지. 그게 시트 명칭. 이게 견출지 붙인 거예요, 견출지.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세요, 6쪽. 자, 파일에 가서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누르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뉴의 줄임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어떤 걸 새로 만들 겁니까? 물어봐요. 뭐 목록을 새로 만들 겁니까? 일정을 새로 만들 겁니까? 뭐 예산에 관련된 걸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뭐 캘린더를 새로 만들 겁니까? 하는데 아니야, 난 그냥 비어있는 거 만들 거야. 새 통합 문서.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또 똑같이 빈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통합문서는 장부예요. 아까는 판매 현황 장부 따로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장부를 만드는 거지. 밑에는 기본이 종이가 3장이 나오죠? 시트 1, 2, 3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가 써볼까요? 드림 오피스텔 입주 현황 6페이지, 6페이지. 여기는 중복되는 게 없죠. 이름도 다 다르고 호수는 201호에서 204호까지 갔다가 또 301호로 바뀌네. 계속 205호, 7호 가지. 304호까지 또 갔어요. 이렇게. 이 책 만드시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쓸까, 이거? 자기 친구들 이름을 쓰나? 전화번호에 있는 이름을 쓰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약 일자를 써야 되는데 날짜죠? 날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제가 입력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해보세요 라고만 하세요. 2009년 빼기 05 빼기 10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걸 줄이면 9 빼기 5 빼기 10 돼요. 들어가요, 알아서. 2009년이니까 9만 쓰면 돼요. 9 빼기 7 빼기 15. 07월이죠, 07월.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 다 메꿔줘요. 그러니까 8 빼기 10 빼기 9, 뭐 8,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다. 그 빼기 기호는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그 위치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뭐야, 틀렸네. 이거를 2009 빼기 05 빼기 10이라고 다 일일이 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필요한 숫자만 쓰시면 알아서 메꿔지면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써야 될까요? 1이라고 써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 1년이라고 쓸까? 아니면 1이라고 써놓고 1, 뭐 2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메시지가 년짜가 붙게끔 할 거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쓰면 글자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그럼
계약 기간의 평균을 계산 못해요. 합계를 계산 못한다고. 글자니까. 근데 얘를 1이라고 써놓고 화면에 표시될 때 년자가 포함되게끔, 발음이 좀 불편하네요. 하여튼 그 횟수가 포함이 되게끔 서식 지정하는 기능은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나 합계가 돼요. 근데 아직 그걸 배우려면 한참 더 가셔야 되니까 그냥 표시를 하세요. 그냥. 이런 숫자는 부담스러워. 너무 커서. 잘못 쓰면 억으로 갈 거고, 그렇죠? 덜 쓰면 100만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숫자 쓰는 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많이 숙달이 되셔야, 빨리 입력할 줄 아셔야, 남들 빨리 입력해야 빨리 이 업무 마치고 퇴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력 다 못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시트 2번으로 갑니다. 종이를 바꿀 겁니다. 종이를 바꿀 거예요. 자, 8페이지로 가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 입력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실습실 1, 실습실 2, 실습실 3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자동 채우기하면 될 것 같고,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네요. 그렇죠? 숫자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아주 복잡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장비 지원 줄 바꿔서 가로치고 무료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써볼 겁니다. 이렇게 실습이 1이라고 써 있으면 얘를 자동적이 훑어가지고 쭉 지나가면 자동으로 넘버링이 매겨지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그림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해볼 겁니다. 여기 사용시간 옆에 보시면
장비 지원이라고 써놓고 엔터를 탁 쳐버리니까 꽝 됐네. 두 줄을 써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엔터 치면 두 줄이 생기잖아요. 엑셀은 엔터 치면 그냥 넘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를 고쳐야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 메모를 잠깐 해드릴게요. 엑셀에서 셀 수정하기.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요. 모르고 앞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앞으로 오니까 또 뒤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아예 안 할 거야 그러면 ESC 키 누르면 취소돼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셀에 F2번 키, F2번 키. 키보드 F1번은 도움말이고요. F2번은 이름 바꾸기거든요. 내용 고칠 때 쓰는 게 F2번입니다. 무조건 커서가 뒤에 들어가요. 뒤에. 네, 그렇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어요.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특성이 달라서 어쩔 때는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게 좋고 어떨 때는 F2번 키 눌러서 하는 게 편하고 어떨 때 수직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고치잖아요. 내용을 고치고자 하는 곳에 클릭해서 지우고 고치든지 하잖아요. 엑셀은 여기를 고치려고 글자를 쓰면 지워져요. 아깝잖아. 글자는 써놨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냥 뒤를 더블 클릭한다든지 F2번 키를 누른다거나 수식 입력줄이 여기입니다. 저 윗줄 거기를 클릭하고 나서요. Alt 엔터. Alt 책에 써있네. Alt 엔터를 치면 줄이 생겨요. 밑에 한 줄이 더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가로 열고 무료 이렇게 쓰고 이제는 마무리 돼야 되니까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그럼 두 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편해요. 엑셀에서는 치명적으로 불편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줄 바꿀 때 쓰는 건데 허기가 그렇지. 그냥 엔터를 치면 내려가야지.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월 Alt 엔터 치고 여기다가 뭐 시간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두 줄. 그때는 Alt 엔터로 두 줄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이 제목 있죠. 제목. 이 제목 앞에다가 뭔가 기호를 입력하고 싶어요. 기호. 예.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페이지에 한 줄 건너뛰어서 예약금은 사용료의 30%를 받아요 라는 거를 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약금은 사용료의 30%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약금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사용료의 30%라고 쓴 거지. 그때 거 보니까는 좀 꾸미고 싶은 거죠. 별표 뭐 이런 거를. 그럼 고치러 가야죠. 앞에다 더블 클릭하면 또 커서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특수문자 어떻게 입력했어요? 특수기호? 파워포인트에서? 그렇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쫙 펼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이렇게. 미음자만 있는 건 아니죠.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쌍지읒은 안 된다 그랬고, 그 중에 하나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그럼 글자들이 쫙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탭키를 누르면 펼쳐지니까 전체를 보고 내가 요 모양이 좋겠다. 그럼 요 모양을 딱 누르면 그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한영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요 기호 다음에는 스페이스 바를 띄워야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 규정이에요.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글 쓰잖아요. 그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는데 규정이 바뀐 게 뭐냐면 콜론이란 기호가 좌우를 한 칸씩 띄웠어요. 근데 작년 규정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문서 관리 규정이 앞에는 붙이고 뒤에만 띄웁니다. 앞에는 붙이고 뒤에만 띄워요. 근데 이 책의 시점에는 요게 맞은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얘가 왼쪽은 붙이고 뒤는 떨구는 거고. 이거는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이 문서를 공공기관으로 보내야 될 때는 좀 알면 좋지. 근데 원래 여기 붙이고 여기만 뒤에. 자, 이거 한자로 한번 바꿔볼까? 한자? 실습실이란 글자 더블 클릭하면 커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자 뒤에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지. 이렇게 변환하면 되죠. 그렇죠? 뭐 예약도 변환해볼까? 현황도 변환할 수 있네. 다 변환할 수 있네. 다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한자를 안 쓰는 게 좋다. 이거를 굳이 한자로 이렇게 우리말로 다시 돌려놓은 실습실 예약 현황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안 써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초등학생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저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실습실을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 그런 문서기 때문에 우리말로 써도 다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언론, 잡지 여기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준수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문서를 만들 때 똑같아요. 자, 얘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이 중간에 있어야 될까? 중간에 있어야 보기 좋죠. 근데 여기다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운데 오거든.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끌고 여기다 가운데 놓으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들을 블럭을 잡아요. 해보세요. F까지만 잡아요? 여기가 5칸이니까 이 5칸에 중간에 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눌러주면 가운데로 와요. 정확하게 정중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크게 해줘야죠. 엑셀은요, 글자 크기가 11포인트입니다. 엑셀은 기본 글자 크기가 11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이 글꼴이 한 10포인트? 한 9.5포인트 정도 돼요. 이 본문 글자가.
근데 엑셀은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1포인트에서 2배면 22포인트죠. 중간이면 16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럼 16포인트 정도 50%만 더 크게 하면 제목으로 딱 좋아요. 원래 문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얘가 11포인트였는데 커져라 해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줄이는데 얼마나 줄이냐면 원문이 11포인트니까 50% 정도에서 한 16포인트 정도. 절반 정도만 키우는 거죠. 22포인트는 어떻게 돼? 더블로 가는 거니까 너무 커진 것 같고 적절히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예. 얘는 어떻게 될까? 얘. 아랫줄에 있는 애. 아랫줄에 있는 애도 이왕이면 병합을 하면 좋죠. 병합을 하면 근데 가운데 오면 안 돼. 얘는 그냥 어디로 해야 돼? 야, 너 가운데 있지 마. 앞으로 가. 그럼 왼쪽 해도 되는데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가운데를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가운데라 그랬잖아. 안가운데. 그럼 글자는 왼쪽이 기본이니까 병합은 하되 병합하기 싫으시면 다시 누르면 또 쪼개져요. 하나씩 쪼개집니다. 블럭을 잡고 병합을 하면 한 대 모이는데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또 돼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 가운데 정렬을 해야든지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맞춤하면 좋잖아요.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죠. 엑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려주면 어떨까? 테두리 선.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려줘야 표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그건 나중 문제야. 입력을 먼저 잘해야 돼. 입력 못하면 꽝이거든. 자, 시트 3번으로 갑니다. 시트 3번. 비어있는 시트 하나 더 있죠? 거기 가서 12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또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여기 한자는 한자대로, 기호는 기호대로 그렇게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아, 이거 있네. 자, 여기 보니까 실습실, 소모품, 구입, 현황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품명, 단가, 규격, 수량, 구입일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커펜, 지우개, 뭐 A4 용지, 그 다음에 뭐 공 CD, 그 다음에 토너, 마우스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다음에 쓰고 나서 여기다가 시옷하고 한자키 누르면 나오나? 시옷이 아니네. 이응이네. 이응하고 한자키 눌러야 ABCD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잠깐 띄우고 여기는 또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이렇게. 이거는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잖아. 자,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니저. 그 다음에 여기가 박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EA 낱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B 누르면 박스. 그렇죠? B 누르면 박스가 뜨죠. 자동으로. 박스 E 자동 완성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써주시면 좋고요. 쓰면 되고 구입일자는 702호, 702호, 727, 721 쓰면 날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수량에 10을 썼는데 1월 11일. 아, 그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모르고 내가 10 빼기 5를 썼어. 이렇게. 모르고 써서 날짜가 들어갔어요. 여기다 아무리 백날 써도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요거.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 여기 가서 일반으로 바꾸셔야 돼요. 일반. 여기 보면 표시 형식에 보면 일반이라고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이라고 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랬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일반으로 바꾸면 이상한 거로 바뀝니다 또? 아까 7월 5일이라고 썼는데 왜 43,650일이야? 숫자로 바뀌죠. 그렇죠. 요 연관이 있어요. 연관. 자, 요 연관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은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서 보여드리면 얘가 결과적으로 뭐다? 같다. 요거는 사실 7월이 어떻게 돼 있어요? 7월 5일에 이거 몇 년도 7월 5일입니까? 2019년이죠? 여기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2019년이라고 위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2019년인데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랑 같다? 43651을 같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엑셀에서는 날짜 기준점이 있어요. 날짜 기준점. 날짜 기준점이 뭐냐면 1900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숫자 기준점이 얼마예요? 숫자 기준점. 처음 들어보세요? 5에서 3을 빼면 얼마야? 5 빼기 3은 2죠. 2. 그 5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에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1이에요. 1.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준점 1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7월 5일이 43,651번째 날짜라는 뜻이에요. 이 날짜로부터.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태어난 날짜하고 지금 날짜에서 빼면 내가 살아있는지 며칠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제 홈페이지에 그거 넣어놨어. 계산하기 싫은 날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결혼기념일 날짜를 빼더라고. 왼수땡이랑 살고 있는 날짜가 며칠째인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여기 있잖아요. 오늘이 2019년 4월 23일이고 제가 88년도 11월 11일서부터 강의를 한지 11,120일째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엑셀에서 한번 해보죠. 뭐 어디 비어있는 데다가 2019년 4월 23일이죠? 날짜 쓰시면 되잖아. 연월일. 그리고 여러분 뭐 생년월일이나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아까 1988년 11월 11일 강의한 날짜라고 썼고요, 제가. 자기 날짜가 하나 들어가겠지. 그럼 날짜를 뺄 수가 있죠.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언제 빌려갔는데 언제 반납했잖아. 그럼 며칠간 대여했는지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기준 숫자가 있으니까 계산이 된다. 숫자가. 엑셀은 는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는 누르시고 저 큰 날짜 클릭하고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며칠 차이예요. 이거 뭐 계산 안 되잖아. 어제 오늘 이거는 계산이 되는데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는이라고 명령을 건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날짜가 있는 데 있잖아. 걔를 클릭해 마우스로. 그럼 걔가 어디 있다라고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그렇죠? 빼기 뺄셈 그리고 작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클릭해주면 뭐 빼기 뭐 되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잖아요. 엔터. 그러면 며칠째 됐는지 그 기간이 계산이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자동 날짜가 환산이 되는데 엑셀에서 그게 안 되겠어요? 엑셀도 당연히 되지. 엑셀도 이거 되지 이렇게.
여기다가 결혼기념일을 입력하면 결혼한 지 며칠째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 본인의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내가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거고, 애들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애들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거고, 다 넣어놨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해서 우리 애들 첫 취업한 날짜, 출근한 날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 토요일날 쉬는 날짜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째 되는지 그 날짜를 제가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응? 이렇게 그 마이너스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몇 년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답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는 해가지고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로 해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걸 날짜로 바꾸면 어떻게, 날짜로 바꾸면 안 돼.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마이너스란 날짜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숫자로는 나오는데. 저도 한 2만 1,000일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지 며칠째 됐다. 거기다 곱하기 3하면 내가 먹은 밥그릇수가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내가 잠잔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F2번 키 F2번 키 누르면 끝으로 갑니다, 무조건.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드렸는데, F2번 키 눌러서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커서가 뒤로 간다. 셀을 더블 클릭할 때는 커서를 맞춰놓고 더블 클릭하면 편하죠. 앞에서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앞으로 가고, 중간에도 더블 클릭하면 중간에 가고. 자, 그러면 F2번 키 눌러서 저 끝에서 할 건지 아니면 더블 클릭 앞에다 클릭해 놓고 미음자 한자 키, 그래서 요런 기호 넣어주고 한 칸 띄우고, 저 뒤에 가서 한 칸 띄우고 미음자 한자 키, 그래서 반대편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소모품이란 글자에다 넣고 한자키 눌러서 소모품에다 넣고 한자키 누르면 블럭을 잡아야 되겠네. 한자키 누르면 소모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한자 옆에 우리말로 병행 표기하라고 돼 있다. 그러면 되지. 이걸 모르시면 소모품 옆에다 놓고 소모품 또 한번 써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 한자키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누구는 뭐 한자를 뭐 외우고 왔나?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응 자학하지는 마세요. 이런 게 짜증스러운 거야.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지랄 맞는 거 입력하라는 건 안 나와요. 이렇게 A, B, C, D를 지랄 같은 거는 입력 안 하고요. 이제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 거라든지 날짜,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 완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숫자, 퍼센트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다른 시트 하나 넣어볼까요? 다른 시트? 밑에 시트 3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눌러서 빈 종이 하나 더 만들면 종이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드림클럽 사용 현황 해가지고 한자 바꾸는 게 나오고, 가입일자가 연월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회원 관리 정보에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뭐 쓰면 되고, DR-001, DR-002는 뭐 자동 처리하면 되고. 오른쪽 세 번째는 푸른 레코드란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는데, 거기 성별을, 이게 뭐야? 성별, 성명, 입사일자, 부서,
직급인가요? 앞에는 뭐야? 사원번호죠, 사원번호. 이거 한자로 쓰지 말자고. 그냥 우리말로 써놓고 말해도 돼. 이걸 누가 한자로 써, 요즘? 중국 계열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한자로 바꾸는 건데, 예전에 자격증 시험에 워드 플러스 자격증 첫 회 시험 때는요, 문제가 한자로 찍혀 나왔었어요. 그 한자로 읽을 줄 알아야 우리말을 쓰고 한자로 바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보통 시험은 이 한글을 요 한자로 바꾸세요 하고 한자를 표시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한자로 나와가지고 어른들은 그나마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막 엉엉 우는 애도 있고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근데 무슨 글자인지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그게 시험 문제인데. 예, 막 그런 적도 있고. 예. 어떤가요? 한자는 굳이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사원 번호라고 우리말로만 쓰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걸 굳이 한자로 바꾸는 연습은 하지 않아도 돼. 방법은 알잖아 우리가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4번은 어떻게 돼 있어? 4번. 북대시 3931, 북대시 1356 다 북대시라고 써 있네. 이거 대소문자 구별되어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입력합니까? 이거 하고 쭉 내렸어. 그러니까 뭐야? 쭉 내려서 북대시 3931.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 체크할 수가 없죠? 여기 번호 같으면 1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1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1번은 자동 체크를 이렇게 훑으면 증가되는데 얘는 증가되면은 3932, 3933, 3934 이 숫자만 증가되는 거지 이 책에는 3931 되면 1356이잖아. 영어만 쭉 썼다가 숫자를 바꾸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령이 생겨야 돼, 요령. 북 썼죠, 북. 이걸 써. 그리고 얘를 자동 체크해. 요거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F2번 키 누르고, F2번 키 누르면 뒤로 가잖아, 커서가. F2번 키 누르면. 그것도 요령이고. 입력하면서 이제 입에서 욕이 나오죠? 어떤 놈이 졌다우로. 이걸 왜 만드는 자, 우리 날짜 입력하는 거 한번 볼래요, 날짜. 날짜는요, 지금 막 섞어서 입력하는데, 자, 여기 대여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입사일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사일자가. 2002년 1월 18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음도 참 안 좋은 거를 입력해요. 네, 2002년 빼기 1 빼기 18이잖아. 2 빼기 1 빼기 18. 그럼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죠. 우리 할아버지는 1902년생이야. 1902년생. 그럼 2 빼기 1 빼기 18 쓰면 2002년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1902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떤 애는 쓰면 자동으로 2000년으로 인식하고 어떤 애는 자동으로 1900년생으로 인식하느냐. 30 빼기 1 빼기 1 써보세요. 30 1 빼기 1. 30년 1월 1일 30년 1월 1일이라고 엔터를 치면 1930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29 12 빼기 31 29년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년생 2029년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1년도 1월 1일 그러면 2001년도가 돼요. 그 다음에 29년까지는 2029년입니다.
그럼 00년은 어떻게 돼? 00년은 00년서부터네. 00년서부터. (00년서부터는) 2000년으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99년 12월 31일 그러면 1999년이에요.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년대로 가고 00년에서 29년까지는 2000년대로 가요. 2000년서부터 00년에서 29년까지는 00에서 29까지는 뭐다? 2000년대. 그럼 2030년부터는 2030을 다 빼줘야 돼요? 그렇죠. 글자가 다. 그러니까 2030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30년 쓰면 1900이니까 2030년 5월 5일 그러면 2030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년대로 인식한다. 그게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외워져요. 막 달달달 뭐 줄쳐가면서 외우기는 힘드니까 사용하다가 2030년을 쓰려고 내가 30년을 썼더니 1900으로 가네? 그럼 고치면 되지 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1899년 12월 31일은 어떻게 될까? 그냥 글자야, 글자. 글자는 왼쪽에 가. 날짜는 오른쪽에 가는데 얘는 글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 얘는 날짜가 아니야, 글자야.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도 해보시고 3번도 해보시고 4번도 해보시고 오늘은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입력하는 연습을 쭉 해보세요. 프론 레코드에는 사원 번호라고 들어가 있고 거기에 B, R, E, C, 대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자동 처리 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 쭉 해가지고 처음에 더블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썼는데 더블 클릭하니까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잖아요. 마우스를. 키보드로 숫자 입력하다가 마우스 잡으면 귀찮죠. F2번 키 누르면 되지. 왼손으로. 숫자를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급하니까 그냥 써버려. 보세요. 그냥 원래 글자를 쓰면 지워지잖아요. 수정이 한 게 아니라 편집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써버리면 내용이 지워지지 당연히.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는 F2번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급하니까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써버렸지. 그거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여기 성별 잠깐 보실래요? 성별? 성별을 입력하면 여기 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남성이라고 쓸 수 있고 남자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성별이 몇 개예요? 남자만 해도 남자만 성별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쓰고 어떤 사람이 여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여성이라고 쓰면 여자만 성별이 세 가지야. 이렇게 되면은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른 글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를 아주 보호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만 입력할 건지 남자 여자로만 입력할 건지 남성 여성으로만 입력할 건지 딱 정해놓고 입력하게끔. 다른 글자는 못 들어오게. 예, 유효성 검사라고 해요. 유효성 검사. 그런 것도 이제 또 배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위 같은 경우에는 부장, 과장, 사원, 대리, 과, 과, 부. 앞글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장, 과장, 사원, 대리 썼잖아요. 그럼 입력하면서 밑에 거를 슬쩍 보거든. 그럼 부장도 여러 번 나오고 과장도 여러 번 나오네. 그럼 자동 채우기하면 편하겠네. 자동 완성 기능으로 쓰면 좋겠네. 근데 부장 첫 번째 쓸 때는 처음 나오는 글자니까 부장 쓰고, 과장 처음 쓰고, 사원 처음 쓰고, 대리 처음 쓰는데, 그 다음에는 과장이 있잖아. 그 과만 쓰고 엔터. 부. 앞글자만 쓰고 엔터를 쳐버리는 거죠. 아니까 이제는 이 룰을 아니까 규칙을 알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알고 있을 때는 굳이 부장, 사원하고 다 입력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화면 보면서 원고 보면서 입력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원고만 보면 입력해야지. 원고만.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서 같은 경우도 총무부, 개발부, 총, 영업부, 영. 앞글자만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뭐 옛날 거 기억할 필요 없잖아. 방금 전에 입력하면서 총무부 처음 나왔고, 개발부 2번 나왔고, 총무부 처음 2번 나왔고, 영업부 처음 나오고 하니까 처음 나온 글자인지 아닌 글자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한 번씩 입력해주면 되지. 그러면 뭐 문제가 없어. 사람 이름이 어차피 홍길동 일집에 다 다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수업이 다 됐으니까는요, 이제 오늘 연습 충분히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르게 입력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